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관악기의 세계, 오늘은 대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의 유래,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00년이 넘은 얘기죠. 신문왕이 감은사라는 절터에, 지금은 절터만 남은 그 절에 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죠. 감은사는 오늘날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절이고요. 지금은 터만 남아 있고요. 예전에는 화려한 그 사찰을 자랑하는 굉장히 웅장한 분위기였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어디 있냐? 바로 문무대왕 앞에 있습니다. 문무대왕 묘가 있는 곳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신문왕이 꿈속에서 그 절 앞바다에 산이 떠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산 위에 대나무가 있는데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하나가 됐다 합니다. 그래서 일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일관은 날씨나 이런 별자리를 관찰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일관이 답하기를, 왕이 그 산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대나무가 있을 겁니다. 그 대나무로 악기를 만들어서 불면 온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왕은 비로소 왕위를 받을 적임자가 될 겁니다 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신문왕은 곧 사람을 시켜서 그 산에 들어가 대나무를 잘라서 피리를 만들어 봅니다. 그랬더니 온갖 폭풍우와 파도가 갑자기 잠잠해졌답니다. 그래서 그 피리를 10,000가지 파도를 잠재우는, 편안하게 휴식시켜주는 그런 피리라는 뜻으로 만파식적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만파파식적이라고도 얘기를 했다 합니다. 여기까지가 만파식적 설화의 내용입니다. 신문왕은 당신이 바로 적임자요 라고 추위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후세에 이러한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파식적 설화가 나왔다는 해석이 사실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만파식적 설화는 정사가 아니죠. 고려시대 이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듯 신성시대던 대금은 통일신라시대 삼현삼죽, 우리 악기 얘기하면서 안 나올 수 없는 얘기인데요. 삼현삼죽, 세 가지 대표적인 현악기, 세 가지 대표적인 죽, 대나무 악기, 현악기와 관악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삼현삼죽의 하나로 꼽힌 게 바로 대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악기가 그 이후로 쭉 됩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실제 탄생 연대와 만든 사람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후 고려사 악지, 고려사에도 역시 음악을 다룬 챕터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악지라고 하는데요. 그 고려사의 악지, 그리고 조선시대의 악기와 음악에 관한 어떤 백과사전 같은 책, 악화개범, 여기에 대금에 관한 설명이 들어는 있는데요. 그 유래는 사실 삼국유사가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연주되는 그런 악기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대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악기에는 크게 두 가지 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로로 부는 악기가 있고요. 세로로 부는 악기가 있겠죠. 쉬운 얘기인가요? 가로로 부는 악기, 횡취류 관악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로로 부는 악기, 종취류 관악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금은 바로 가로로 부는 횡취에 속합니다. 대금의 음역을 놓고 보면요, 약 2옥타브 반 정도가 됩니다. 악기를 불 때는 정좌를 하고 앉아서 오른편으로 비껴잡고 수평으로 악기를 이렇게 가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살짝 숙여 취구에, 바람을 넣는 구멍에 입술을 댑니다. 입술을 살짝 가로로 펴주고
이렇게 취구에 고른 입김이 들어가도록 공기량을 조절해서 불게 됩니다. 대금에 넣는 그 공기의 양은 저취, 평취, 역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각각 힘을 적게 주어 낮은 음 위주로 연주하거나 평으로 연주할 때, 또는 역취, 힘을 주어 세고 높은 음을 연주할 때, 이럴 때를 가리킵니다. 저취와 평취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만 상대적으로 어두운 음색이 납니다. 역취는 대금 특유의 소리가 나게 되는데 바로 갈대청의 떨림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대금에는 총 6개의 지공이 있습니다. 지공, 손가락 지자에 구멍 공자입니다.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아서 연주해서 우리가 지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 지공은 손가락으로 막고 열고 연주할 수 있는 구멍을 뜻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입김을 불어넣는 취구, 불취자의 입구자입니다. 바람을 불어넣는 구멍. 취구가 있으며 또 갈대 뿌리에서 채취해 말린 얇은 막, 즉 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을 붙여놓은 청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구멍이 6개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취구, 바람 넣는 구멍,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구멍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반투명 막으로 뭐가 이렇게 딱 덮여져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청은 대금이 매우 독특한 음색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인데요. 반투명한 미세한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건조시킨 청을 풀로 붙이고 팽팽하게 유지시켜주면 끝입니다. 완성입니다. 그러나 자연물이잖아요. 그래서 날씨의 건습 또는 온도 변화, 여기에 민감해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얇은 막이다 보니까 이동 중에 잘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대금의 청공은 특별히 이렇게 금속으로 뚜껑을 덮어놓기도 합니다. 그거를 청가리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가리개를 묶어놔서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추가로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대금에 있어서는. 청공의 존재로 인하여 청아한 대금 소리가 아니라 둔탁하면서도 허스키한 대금의 오묘한 매력이 발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표현하면 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삑 하는 아주 맑은 소리가 아니라 삐빅 익 하는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맑고 청아하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금만의 그 특별한 매력이 있는 그 소리가 바로 청에서 나온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연주자가 만약에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그 청을 일부러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청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연주 전에 좋은 청으로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금의 청은요, 주로 단호를 전후해서 채취를 하는데요. 단호 전후 3, 4일 정도? 이렇게 해서 연주자가 직접 갑니다, 보통. 또는 대금 만드는 분들이 가는데, 연주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청을 따기 위해서 직접 단호 전후해서 그 청을 채취하러 가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대금이 아까 6개 지공, 취구, 청공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밑에 보면은 2개, 3개 이런 구멍을 또 더 뚫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1개, 2개, 3개까지 보통 뚫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그냥 칠성공이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 7개의 별 구멍 이렇게 될 텐데 7개는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본다라는 뜻이고, 연주를 위해서 뚫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 용도는 악기를 만든 다음에 음정을 조절하면서 요렇게 뚫으면 조금 음정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뚫어 놓는 그런 구멍입니다. 그래서 즉
제조상의 필요에 따라 뚫어놓은 구멍이지 연주를 위한 구멍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대나무의 강한 정도, 강약이 다르고 또 두께도 다르겠죠? 네, 그리고 지름도 다르고, 그래서 길이만 똑같이 한다고 똑같은 음정을 내는 대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악기의 특성에 따라서 그 구멍을 정교하게 뚫어가면서 음정을 조절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대금의 몸에는 이렇게 가끔 보면 명주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요새는 투명한 낚싯줄 이런 거를 몸에 감아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꼼꼼하게. 이게 뭔가 보면요, 대금의 관대가 역시나 자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반이 쫙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대가 갈라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꽁꽁꽁 묶어서 이 대나무의 원형을 유지해 놓는 거죠. 그 조선시대 또 나오죠? 악학개범. 예, 악학개범에는 대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해죽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강하게 자란 대나무를 사용을 하는데, 굳이 또 그게 아니더라도 강도가 단단한 대나무면은 일단은 합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쌍골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변형이 가 있는 기형적인 대나무인데요. 골이 양쪽으로 파여 있어서 오히려 더 단단한 재질의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나무를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특별한 대나무를 사용해서 굉장히 강성이 있는 그런 그런 재질을 사용해서 악기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대금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악대금과 산조대금이 그것입니다. 정악대금. 네, 우리 그 분류에서 공부했듯이 궁중음악 또 풍류반 계통의 음악 이쪽에서 연주하는 거를 정악이라고 얘기하고, 그 음악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악기를 정악악기 이렇게 해서 뭐 가야금도 있었고요, 또 뭐 해금도 그랬고 또 아쟁도 그랬고, 우리 정악계통으로 그렇게 많이 악기 구분하고, 또 산조악기 이렇게도 많이 얘기했었죠. 산조대금 이쪽은 이제 산조 또는 민속음악, 민요, 신화위 합주 뭐 이런 데 사용이 되고요. 정악대금 이거는 당연히 정악계통의 음악에 사용이 되겠죠. 두 악기의 생김새는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길이와 음역 이런 데서 차이를 보입니다. 정악용 대금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길고요. 산조대금이 뭐 5cm, 10cm 정도 이렇게 약간 짧습니다. 대금이 한 이만큼 되니까 한 80cm 정도에서 5에서 10cm가 왔다 갔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관악기의 세계, 오늘은 첫 시간으로 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금의 연주 또는 그 활용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